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성공 시스템 DBC 2주차 사회를 맡은 ABO 정효주입니다. 네, 오늘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12가지를 너츠앤볼츠 1, 2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1교시로 너츠앤볼츠 1 강의를 해주실 한국 아메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손예리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손예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오신다고 바쁘셨죠? 네,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또 생활하시다가 토요일 하루쯤은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침 시간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 먹고 오셨던 만큼 분명히 나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그렇게 큰 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 아주 나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꿈을 이뤄나가는 성취 습관을 만드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너츠앤볼츠 1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음 주에 배울 탱코아가 있고요. 오늘 제 1교시 너츠앤볼츠 1이 있고 너츠앤볼츠 2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바퀴만 있으면 될까요? 앞바퀴만 있으면 될까요? 뭐 갈 수도 있겠죠. 뒷바퀴만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체가 없다. 뭐 시원하고 좋겠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안정성을 따진다면 그죠? 이왕이면 그래 이거 좀 있고 바퀴도 잘 돌아가고 요런 걸 타고 싶으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이 너츠앤볼츠 1, 2 그리고 자동차의 그 몸통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꿈의 목적지까지 이 너츠앤볼츠 1과 2 그리고 탱코아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셔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바퀴, 이 시간에는 앞바퀴, 이 시간에는 뒷바퀴, 다음 주에 몸체까지 배워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꿈, 즉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드림워크란 말도 있고 몽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메이를 하기 전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을 저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메이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했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저게 되면 좋겠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드림워크와 몽상가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드림워크는 뭐냐면은요,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림워크고요. 몽상가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를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했을 때 꿈을 꿀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신 거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꿈을 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용기고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몽상가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에이구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오이고 안 될 줄 알았더니만 자는 하네 하는 이런 드림워크가 될 것인지, 네,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아메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했을 때 그래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에이그 저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가라고 그 표현을 안 한 거죠. 표현을 안 하는 건데 다 느끼잖아요. 하지만 제가 꿈을 이루고 나서 했을 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저는 드림워크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드림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오셔서 배우시고 또 실천하는 과정들이 있으셔야지 몽상가가 아닌 우리는 드림워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핵심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배울 탱커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how to가 바로 러첸볼츠 1, 2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아유 언제 끝나겠노가 아니고 이제 제가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업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시기,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그러다 볼게요. 두 사람이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상상해봐. 한 명은 우승을 위해서 달리고 다른 한 명은 자선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려고 달리고 있어. 우승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데 더 집중할 것이고, 자선을 위해 달리는 사람은 순위와 상관없이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지. 이 사람들은 똑같이 달리겠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지. 이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나 마찬가지야. 일이건 관계건 취미건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무언가를 할 이유가 있다는 건 성공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구분지어.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하는지를 기억해. 이유가 없다면 만들어. 그게 성공의 열쇠니까. 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유를, why,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예전에 아가씨 때 어떤 분의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 주례를 해주셨냐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할 수 있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그 주례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결혼을 축하할 때도 그렇게 제가 축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냐면 진짜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사랑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또 사랑만 따지기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느껴보셨잖아요. 이게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 필요할 거고 돈도 필요할 거고 온갖 것들이 해야 되는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가 그런 저희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아메이를 선택을 했거든요. 왜? 아메이를 통해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온갖 자산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올 여름에 저희 아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잠시 들어왔는데, 저희 첫째는 이제 올해 18살이 됐고요. 둘째는 15, 셋째가 13이 됐어요. 나이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외국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입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일주일 쉬고는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우리 뭐 하면 좋을까 하니까 애들이 우리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뭐 명을 국민학교인가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또 재미로 뽑기를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6등, 1명만 5등이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시 알겠죠? 우리 막내만 5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정말 행운아 아니? 하면서 너 진짜 행운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작은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가족들이 모두가 MBTI가 P예요. P.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이 보면 5명인데 4명밖에 없잖아요. 뭐냐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희 큰아이가 엄마 이 근처에 노을 맛집이 있대. 그 사진을 찍으면 환상이 돼,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이들을 같았으면 계획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뭐 삼각대도 챙기고 뭘 온갖 걸 했을 건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포즈 취해라 해가 포즈 취한 게 저 사진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너무 행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거 사진을 찍고 나서 저희가 계속 그래 뭐 하면서 내년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계획만 하는데 안 지켜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결론은 뭐냐면 우리 내년에 가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자. 왜? 우리는 절대 그거 기억 못 할 거니까.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살잖아 하면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은 제가 아메 60주년 때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저희 그 미팅을 그 행사를 마치고 저희가 LA에서 게티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에 진짜 반고흐의 이 수선화 사진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는 이 명화가 그려져 있는 엽서를 사와서 저희 딸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희 딸에게 이런 거 있어 하고 줬더니 자기가 이걸 보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걸 보고 따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는 그죠. 남들이 봤을 때 잘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천재를 낳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엄마가 직접 게티 박물관에 가서 그거를 보고 그럼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막 주니까 애가 또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저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것도 아메에서 저에게 주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예전 건데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1박 2일을 보다가 이게 무슨 전라도에 있는 무슨 그 휴양림인데 휴양림에 가서 무슨 막 익스트림 체험을 하는데 여기 막 멤버들이 막 무서워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런 걸 무서워하냐면서 자기는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장영이거든요. 바로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 첫째도 샥샥 잘 가요. 저희 딸도 잘 갔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아버님 더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때는 편집 실력이 약해가지고 잘렸는데 혼자서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아빠 어휴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던 거죠. 이것도 막 저희에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소스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우리 집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확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하면서 갑자기 아메이를 끼워 넣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이거를 좀 늦출 것인지 해야 되는데 자, 요 자료는요.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하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 보면 뭐 시험이 내일이다. 뭐 이런 거 오늘까지 마감인 보고서 임박한 출근 등교 시간 눈앞에 발표 준비 갑작스러운 문상이나 문맥 이런 거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죠. 근데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도 있어요.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뭐 외국어 회화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인간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는 하지만 긴급하진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보시면 당구장, 고스톱, 사람 모자린다 빨리 오너라 이럴 때 가는 거, 그리고 쇼핑이나 미용실 같이 가자 그럼 오야 알았다 같이 가주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따라가는 술자리 이런 거,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있어요. 과도한 TV 시청, 밤새도록 하는 컴퓨터 게임,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들, 쓸데없이 긴 전화나 잡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아침에 눈 뜨면 뭐 카톡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인스타를 들어가시면 안 되죠.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안 되죠. 계속 보고 있어. 어머야 30분이 흘렀네. 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중요한데 급한 거에는 다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에는 다 제 거. 그렇죠. 내가 약간 이거 쓸 때부터 나 이거 윤지 씨랑 겹칠 것 같다 했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뭐 등교 준비, 애들 식사 준비, 청소 및 집안일 뒷정리. 나는 항상 마지막인 거지. 예.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죠. 그거 맞아요. 해야 돼요. 급하기까지 안 돼.
그런데 그 일만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돼요. 맞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돼요. 맞아요. 예. 매번 시간에 쫓기고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하고. 맨날 네. 그래요, 맨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하고 급한 일까지 다 해결이 돼 있는 게 느껴져요. 맞아. 잘 풀려나가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하라 했잖아요.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먼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까지도 같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근데 여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왜?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 착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되거든.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거든. 뭐 이런 아주 자기 위안. 그리고 여기 솔직히 여기 있는 자리들이 좀 마음이 편안하진 않나요? 그죠? 갑자기 저기 위에 거 2번을 하려 그러면 막 부담감이 생기지만 3번은 너무나 편한 3번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2번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딱 우리 지금 다음 주 배우고 오늘 해야 할 텐코아와 너츠앤볼츠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1번까지도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Q&A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아이 때문에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자신감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시간 관리를 딱 해놓으시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딱 정하시고 이렇게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1번까지도 나의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까지도 바로 해결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2번을 먼저 택하시는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는 게 어떠셨는지. We enjoyed working with Mr. Bong. He knew how to elevate our creativity as actors. 영어 진짜 잘하죠. 우와 하잖아요. 이게 기생충 하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 이정은 씨가 40대 이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은 연극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연극을 계속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중요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연극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냐면 영어 과외를 하면서 영어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그 꿈을 계속 지켜 나갔더니 요즘 TV만 틀면 그죠? 왠지 중요한 역할은 다 오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포기와 유보라는 것이요.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꿈을 그냥 꿈이 뭐 밥 먹여주나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의 간절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젊었을 때 돈을 벌어서 즐길 수 있는 젊음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유보를 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서 40대에 멋지게 영화 배우 탤런트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해야 되는 이유도 찾으셔야 되고 다음에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이 뭐냐면 포기와 유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면 딱 마음을 먹고 참 안 되지만 그러면 니는 잘하나라고 하시면 진짜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맨날 저를 잘 달래는 거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낼 수 있다. 저는 맨날 달래면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절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면 근데 엄마도 네 마음 아는데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 하긴 해야 되면 그냥 해. 지금 해. 지금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 그 다음날 더 쉬울 것 같지? 절대. 지금이 쉬워.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를 막 달래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진짜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 초기에 유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묻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에게 진짜 아메이가 이런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해줘요. 진짜 이게 부모님의 노후까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내 노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 있죠. 그거는 그걸 하셨던 분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그 노하우를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방식으로, 일명 우리가 마이웨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폰서에게 상담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시스템대로 행동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현실과 맞지 않고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스폰서님이 제 상황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스폰서님은 저보다 더 저의 꿈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몰랐던 잠자는 거인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들이 그게 나는 맞지 않는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해요. 예. 그리고 모임에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안티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이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팅장에 초대하시면 막 승을 내요. 예, 막 화를 내거든요. 아니고 다시는 니랑 안 보고 막 이런,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강의가 들리겠냐는 거죠. 예. 그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면 좋고요. 다음에 후원 모달 미팅입니다. 당장 이분에게 가서 내가 후원을 했을 때 이분이 비즈니스 알아보실 거고 뭐 PB적인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미팅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비즈니스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팅을 뭐라고 하죠? 에너지 충전소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시고, 그래서 시간을 정하실 때 미팅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빼놓으시고 나머지 시간들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후원하시는 게 좋고요. 또 사업가의 용모, 말투, 복장 정말 필요합니다. 농사 짓다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상황이 있겠지만, 그분이 과연 그렇게 그 내 모습을 보고 신뢰를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안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고 카더라가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언니 오빠 남매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네 그거 옛날 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언제 해봤는데요? 막 해가지고 그래가 막 이랬는데, 밑에 동생이 뭐라 하시면, 오빠야 그때 오빠가 했는 거는 아메이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는 거죠. A로 시작하면 다 아메이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른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해봤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해보고 내 기운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부 사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부부 사업을 하거든요. 부부 사업은 저희는 남편이 먼저 아메이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에이그 하면서 제가 했던 거죠. 저는 울산에서 DBC 수료를 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DBC를 해가지고 뭐라냐면 다음 주에 DBC 수료를 하면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스피치라는 걸 하실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의외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하면 다이아몬드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다이아몬드 너무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주차죠. 2주차 때 듣고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이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그 좀 용기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스피치 하시면 딱 손 들어가지고 제가 저기 끝에서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근데 5년이든 10년이든 되면 좋잖아요. 그죠?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면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가져왔을 때 처음엔 약간 그랬어요. 그래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자기 아메이였는데 아이고 제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알고부터는 그의 아메이 저의 아메이인 거죠. 각자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짜 빠르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딱 알고 제가 1년 반 만에 사파이어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면 1+1은 2가 아니고 1+1은 100, 10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업을 꼭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꿈과 내가 꿀입니다. 알기로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반 정도가 꿈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밀려서 온 거예요. 우리는요 꿈을 주관식으로 풀지 않고 늘 객관식으로 풀어요. 너 어디 대학 갈래? 딱딱딱. 너 무슨 과 갈래? 딱딱딱. 졸업하고 나면 너 어느 회사 갈래? 딱딱딱. 계속 객관식으로 풀어요. 한 번도 주관식으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아? 이게 내 꿈 맞아? 라는 질문을 나이 60에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해요? 꿈을 이루는 정신에만 집중해요. 도전 정신. 그러니까 도전을 어디 갖다 쓸 거냐고. 근데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뭘 안 포기할 건데 도대체 뭘 포기할 줄 알아야지. 포기를 안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한 영어에 가서 그렇게 넘어지고 있냐고 전 국민이.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 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들어요. 만드는 재료를 지금부터 같이 쌓아놓고 갑시다. 내 꿈의 재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재료를 합해서 내가 어느 순간 내 꿈을 만드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꿈의 재료를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꿈을 만들어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물지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이거 꿈 하면 잠자는 꿈 아니면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꿈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여행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 보시다 보면은 어머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난 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 스위스 갈 때 뭘 타고 갈 건데? 그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갈 건데? 누구랑 가고 싶은데? 며칠을 입고 싶은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듣도 보도 못한 강사일 때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나 진짜 우리나라 1타 될 거고 300억씩 벌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저 선생님 진짜 거풍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잊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떠서 보니까 선생님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네요.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있다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꿈을 남들한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명하게 원하는 것을 글로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 선언한 것을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무시하기도 하고 야 이걸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보란듯이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나 이렇게 해낼 수 있느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뻥쟁이와 꿈을 이룬 사람의 사이가 종이 한 장 사이인데 선언을 하고 행동하시고 이루시면 정말 꿈을 이룬 사람이고 선언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뻥쟁이가 네,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요. 이걸 또 적어보시고 날짜도 정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떠냐면 이거를 또 꿈판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시각화하고 이루려고 노력하시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생생하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스위스 여행을 가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 파트너들의 꿈인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이루고 싶은 거 3개, 아니 9개. 빨리 이루고 싶은 거, 빨리 이루고 싶은 거 9개 해가지고 보면 뭐 2022년에 있는데 저 차가 아직 안 타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몸매가 아닌 분도 계시긴 한데 뭐 어때요? 24년에 이뤄도 되고 25년에 이뤄도 되는 것이죠. 뭐냐면 꿈은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꿈은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안 이루어지는 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들을 이루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꿈판만 만들어놨다고 꿈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If you are at home and you're sitting on your couch
and you are watching this right now, all I have to say is that this is hard work. I've worked hard for a long time, and it's not about, it's not about winning, but what it's about is not giving up. If you have a dream, fight for it. There's a discipline for passion, and it's not about how many times you get rejected or but you fall down or you're beaten up. It's about how many times you stand up and are brave and you keep on going. Thank you. 예, 스탠드업이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저의 꿈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탠드업 했을 때 나의 절실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리더님들이 진짜 그 절실한 꿈을 꾸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그 맞던 그런 꿈판들을 보시고 아니면 글로 적어 놓든지 하셔서 그걸 매일 보시고 상상하고 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세우기예요. 목표. 자, 목표는 뭐냐면은요. 아까 그 꿈 있죠. 그 꿈에 더하기 내가 언제까지 이 꿈을 이룰 거야 하는 달성 시한이 있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이죠. 예,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봤을 때 이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1년 반 만에 사파이어가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그때도 제가 첫 여행이 저는 크루즈였거든요. 크루즈 타보는 게 제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사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 되고 너무 좋았었어요. 사파이어 됐다 했는데 어머나 어떤 리더님들은 사파이어를 넘어서 파운더스 사파이어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저는 단기 목표만 있었다는 거죠. 크루즈만 탈 거라는 그 단기 목표만 있었지 그 다음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해 때 그 사파이어를 유지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가 비전 트리, 비전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3년, 6년 이렇게 6년 동안 비전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나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삶에 조금 더 보상적인 물질적인 보상들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의 숫자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다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건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꿈을 이룰 거야가 아니라 그 이제 탱코와 같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탱코아에 숫자를 부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사업설 몇 명에게겠지? 내가 오늘 몇 명에게 차팅을 돌렸지? 내가 오늘 몇 명에게 제품 애용할 수 있게 도와드렸지? 내가 오늘은 스폰서님과 상담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저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탱코아의 숫자를 의미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탱코아를 2배, 3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막 탱코아 미팅 같은 데서 탱코아 발표해 보세요 하면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막 제가 막 이거를 제가 스스로 제 목표를 이뤄가면서 막 동기부여할 때는 내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내 할 말 진짜 많은데 하면서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게 저의 성장을 위한 정말 중요한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몇 명 만나기, 매달 신규 회원 몇 명, STP 몇 명, 하루에 뭐 몇 명에게 카톡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적으로 탱코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체화적 시킨다면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10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그냥 그건 하는 거래요. 남들이 하는 거 이상을 해야지 노력인데 근데 이왕할 거면 10배를 하라는 거죠. 10배 책에 보니까 뭐냐면 당신이 뭔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가소평가하면 당신의 마음과 목소리, 자세, 표정, 계획에는 포기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성취에 필요한 끈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올바른 자세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긍정의 탱코화, 아메이는 뭐 하는 일이냐면 탱코화를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긍정의 탱코화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필요한 행동을 잘못 계산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인류는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계산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계산기가 언제나 행동량이 아닌 다른 것을 1순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했어. 못 이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이 찰부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프로젝트가 훌륭하지 않았다, 고객이 없었다, 불황이었다, 사람이 부족했다는 등 이런 게 핑계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진짜 이랬었어요. 그 아까 그 사파이어 그 다음에 유지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리더님이 본인의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아니요, 제가 안 한 거예요. 제가 안 한 거였지. 제가 제대로 못했던 거지. 누구를 핑계 댈 거 없었는데 괜히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 인생이 10배의 법칙에 따라 달려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행동을 관리하라.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와 손주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줄 본보기로 당신의 삶을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탱코화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엄마, 할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든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을 때 엄마가 그때,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탱코화를 하면서 나는 이 순간을 이겨냈단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공격하래요. 핑계 대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않은 자세로 임하라. 뭐든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마인드셋을 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아닌 핑계를 만들어내거나 10배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그 앞에 내용을 정리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당신에게 당신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다섯 번째,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여섯 번째, 목표가 크든 작든 다 노력이 필요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예시가 있어요. 25% 라이드가 있지만 바닥에서 그 의자에 올라가기까지가 왜 그렇게 구말리기까지 멀까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리더님들? 분명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월 달에 몇 킬로 탔습니까? 6을 탔어요. 6. 4%에서 4%. 예. 그런데 11월 달에는 보시면 제가 얼마 탔냐면 227을 탔죠. 그 탄력 받아서 12월에도 177 탔어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글드림 그룹에서 에메랄드 이상 리더님이 같이 이 프로모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기준이 150이 아니라 200km를 탔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약간 이게 되게 웃길 수가 있는데 책임감이 좀 강해요. 내가 혹시나 이 기준을 미달을 해서 못하게 되면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제가 아니라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저에게 이렇게 책임감을 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맨날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자아존중감이 엄청 높거든요. 예리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가 잘하면 모두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만 잘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넌 또 할 수 있잖아. 내가 저번에도 했었잖아. 막 이런 걸 진짜 잘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9월 이번 회계연도에도 9월 달은 와 해서 탔어요. 10월 달 다 못 탔대요. 11월 달 지금 내가 그래도 목표 강의를 하는데 내 목표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탔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150km를 성공할 수 있겠다고 했거든요. 뭐냐면은 저에게는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죠.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냈을 때 그 성취감들이 쌓여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일 쉽게 제가 했던 거는 제 주변 정리부터 하는 거.
전 냉장고 정리가 안 됐거든요. 냉장고 정리, 뭐 이런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 가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호텔처럼 이불 딱 깔아놓기. 그래서 딱 저녁에 오잖아요. 낮에 집에 들어가서 잠시 눕고 싶어도 그 이불 흐트러지는 게 싫어가지고 침대에 못 눕고 요래 앉아 있다가 하고 다시 나가자 하면서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런 거 했잖아. 매일매일 하잖아. 스스로에게 자아 존중감을 막 높여주니까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이 회복 탄력성으로 저는 또 책임감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아주 사소한 일부터 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취감과 회복 탄력성, 자아 존중감, 이 책임감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목표들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이 왔어요, 리더님. 시간은 10분 남았고 할 거는 반이 남았고. 자, 이제부터 빨리 해볼게요. 자, 명단 작성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있죠. 이가 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 간이 있는 사람, 발가락이 있는 사람. 이제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도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즉 사람의 형태로 두 발로 걸어라 이제 네 발도 됩니다. 불특정한 사람은 모두 나의 명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아지 왜 그러니까 강아지 사료도 나옵니다. 예, 강아지 사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지역을 나누시고 꿈이 있는지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거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분명히 스폰서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 안내에 따라서 리더님들이 명단을 작성하시고 여기서도 우선적으로 만날 사람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줄 사람 차후에 만날 사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요것도 진짜 스폰서님과 함께 긴밀하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명단이 없다 하시거든요. 사업할 사람 말고 나랑 같이 제품 쓸 사람 사업 설명 들어보셨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아니더라, 그죠? 일반 마트 가는 것보다 제품의 질도 뛰어나고 그래서 일반 마트 가서 그렇게 돈 쓰게 하지 말고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캐시백을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제품 쓰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이분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남과 초대라는 것이죠. 자, 만남과 약속에서 항상 당당하고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울톤 안녕하세요 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굴 만났어. 그래 안녕 하면 어때요? 자가 내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갑다. 뭐 내한테 좀 이상한 소리 할 건갑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울톤으로 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분들을 만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 잡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그래 다음에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래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 다음이 언제냐고. 그 다음이 언제?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요? 다음에요. 다음이 언제냐고. 그 다음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이나 수요일 오후 중에 언제가 괜찮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 시간이 스케줄이 나와 있으면 나에게 시간이 괜찮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날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요날 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가 시간이 괜찮아 하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스케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가족관계, 그분의 취미, 그분의 직업, 그리고 그분의 돈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 경제력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게 듣고 나서 어떻게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 스폰서님께서 이분은 이런 걸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걸로 도와드리면 좋을 거예요 하면서 스폰서님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스폰서님이 첫날부터 가서 그 사람의 이런 그 신뢰 쌓기 경청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그죠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은 파트너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 말고도 함께 해줄 파트너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서 내가 뭘 하면 되는지를 스폰서님과 상담을 잘 하신 다음에 한 번 해보시고 두 번 해보시고 세 번 해보시고 들었던 거를 정확하게 스폰서님께 안내해 주시면 스폰서님께서 다음 액션도 안내를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업 설명입니다. No STP, No Success. 사업 설명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일이 바로 아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주 2회에서 3회 한 달 동안 한 10회 정도의 사업 설명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사업 설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어머야 있어봐라 자료가 없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짠 이렇게
짠 하고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약속 시간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업 설명에는 뭐 현실 점검, 아메이 회사에 대한 소개, 수입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입 구조, 그리고 팀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을 각 팀에 사업 설명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 우리 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 설명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해서 들어보시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초기에는 내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경우에는 스폰서님께 그리고 업라인 리더님들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근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 좀 해보이소 내 대신 해보이소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열심히 내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내 걸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MP3로 들었을 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톡이나 들었을 때 하고 실전에 필드에서 나갔을 때는 반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교육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다시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72시간은 그냥 학문적인 거고 24시간 안에 그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요 방법은 요 2교시에 팔로우과 팔로스루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업 설명 엉망이라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엉망이지 상대는 모른다는 거죠. 상대는 몰라요. 어머야 자가야 공부하디만 말빨이만 장난이네 이런 생각하시지 이 사업이 와 못해 이런 절대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하냐면 다음 약속 잡아오신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완벽한 사업 설명이에요. 네, 다음 약속.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카탈로그 공부해 볼까? 다음에 목요일 날 울산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미팅을 해볼까? 이렇게 다음 약속을 잡아오는 거. 그리고 이걸 나에게 알려주신 우리 스폰서님 계시는데 스폰서님하고 너하고 정말 잘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한번 이렇게 약속을 잡아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대충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5명의 단순 소비자 난 제품만 쓸래 하는 사람이 있고요. 3명 나 아메이 너무 좋더라. 나는 아메이 제품 아니고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2명 정도는 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다음을 수단을 준비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어 하는 이런 관심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단순 소비자들은요.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정확하고 제대로 알고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소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얼굴을 보면 제품이 생각나고 내 얼굴을 안 보면 제품이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야 네 얼굴 보니까 생각난다 이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제품만 보면 내 얼굴이 생각날 수 있게 아이고야 떨어졌다 예리한테 전해야 되겠다 할 만큼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애용자는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 감동을 공유하고 함께 쓰는 분을 소개받는 것도 필요한 거죠. 언니 주변에 누구 주변에 이런 걸로 불편한 사람 있죠. 제가 제가 아토피였고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였기 때문에 저는 아토피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토피로 해서 많이 도와드리는데 최근에 상담을 했는 친구가 뭐라냐면 다른 데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대요. 진짜요? 그랬어요. 그래서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아침에 먹는 유산균 틀리고 점심에 먹는 유산균 틀리고 저녁에 먹는 유산균 틀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야 되나? 당연 리베이트 이러면서 나중에 모르겠으면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것이 아니고 병원에 우리 약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에서 한 개만 쓰기가 힘드니까 점심, 아침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산균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냐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없어서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지. 효과가 없어서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제품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고 나서 정말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피부 쪽으로 좋아진 친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또 제품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쳐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애용 소비자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하고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관심자는 사업의 기회를 제대로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에 안내해 주신 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Let me tell you a secret. No one does when they begin. Ideas don't come out fully formed. They only become clear as you work on them. You just have to get started. 네, 오늘 한 50분 동안 정말 빠르게 저의 많은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한 가지를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현을 해보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내시고 또 해내셔서 목표를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